역시 썬키스트님, 코끼리님, 내공님, 은슈스님 아주 우등생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엘군님도 들어오시고, 으짜님 또 들어오시고, 네, 뿌지직님도 들어오시고, 땜빵맨님은 안 들어오시네. 네, 다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잘 들리고요. 자, 오늘은 굉장히 빠른 진도 말고, 그 고고님 이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컴퓨터 잘 모르신다고도 하셨고, 그리고 그 베로니카 님도 이게 줌이 잘 그거 잘 못하셔가지고 잠시만요. 네. 이제 오늘 스터디는 그 제가 이 화면 보신 적 있으신 분 1번, 처음 본다 2번 올려주십시오. 이 화면 구성, 여기는 화면 구성 이렇게 있는 거. 네, 처음 보신 분은 1번이 아니라, 잠깐만. 이게 낯이 익으신 분은 1번, 처음 본다, 낯설다 2번. 이런 구성. 네. 이 구성이 제 양개미 유튜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있으신가요? 유튜브로 이렇게 이 구성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아, 네, 무한님 오셨네요. 무한님 잘 오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항상 무한님도 열심히 참가하셔가지고 이제 계속 내공이 점점 쌓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화면 구성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왼쪽 위는 주봉, 그리고 위쪽 가운데는 일봉, 오른쪽 위에는
저희 HSBC의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기법 종목. 그리고 왼쪽 아래는 분봉 흐름이고, 오른쪽 아래는 관심 종목. 관심 종목인데 여기에 있는 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서 관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수급, 거래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구성을 되게 심플하게 짰는데요. 이 구성대로 네, 세팅을 하셔가지고 다이아몬드 종목 나왔을 때 분석을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 구성 잘 모르시겠는 거 있으면은 바로 말씀하세요. 이게 HTS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 종목은 0130이고 0130 그런 숫자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여기에다가 0130 치시면 되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쪽에다가 0130 딱 치면은 이제 관심 종목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뜨는 거고요. 띄운 김에 그 10월 7일 다이아몬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기존에 있었던 관심 종목이 있다면은 저는 여기에 있는 거를 지우고 여기에 있는 거를 이 이름을 바꿔 볼게요. 관심 종목 설정 창을 여셔가지고 이 27번에 있는 관심 종목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이걸 누르시고 그 그룹명 변경을 누르신 다음에 10월 7일 다이아몬드 이렇게 딱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종목을 다 추가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7종목이 검색이 됐잖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에코바이오 하고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에코바이오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출판사. 근데 여기에서는 삼성출판사 이렇게 초성으로만 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SP열셀 하면 이렇게 딱 되고, 더블 클릭만 해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범한피열셀 이렇게 하고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고, 서울옥션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한창산업 이렇게 하면은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오 엘리먼트 이렇게 하면은 리을미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지읒 이응이응 하고 안 나오면 그냥 지오 엘리먼트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제 관심 종목에 딱 추가가 되는 겁니다. 추가가 되고 있죠. 이름도 바뀌고 이렇게 관심 종목이 딱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27번 누르면은 10월 7일 다이아몬드 종목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일자별로 다이아몬드 그 종목을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은 스터디식으로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뜬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추가를 하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약간 기초적인 내용을 스터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여기 다이아몬드 텔레그램 받으시고 계시죠? 텔레그램 이거 뭔지 모른다, 난 안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3번 올려주세요. 3번. 받고 계신 분들은 1번 올려주시고요. 엘군님, 뿌지직님, 으짜님, 은슈슈님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고고님은 이거 아직 안 되신 건가요? 네, 요거 말한 겁니다. 요거 텔레그램. 이게 일단은 보여야 이제 이걸 보고 이걸 살까 말까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일단은 답이 없으시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10월 7일 날 뜬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는 거를 했고요. 이 관심 종목 보시면은 저는 분류, 이 신용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리고 종목명, 현재가, 그리고 일봉이 옆으로 놓은 거기 시고 저종, 캔들, 그리고 거래대금, 그리고 등락률, 그 다음에 시가총액, 그 다음에 요거는 점점점인데 이거는 회전율이에요. 아, 유통 주식 비율, 유통 비율이고 이게 회전율, 거래량 회전율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줄이고 전일 대비 몇 퍼센트가 거래량이 터졌는지, 그리고 체결 강도가 얼마나 강하게 올라갔는지, 그리고 외인이 얼마나 샀고 기관이 얼마나 샀는지, 그런 걸 보는 거고요. 요것도 어떻게 하는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필드를 누르셔가지고 저는 이 새로운 필드를 만들었거든요. 종합 수급 평가라고 제가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급을 그런 지표를 다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필드 들어가셔가지고 필드 편집에 들어갑니다. 필드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넣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있다고 하고, 새 그룹 누르면은 스터디 원하신 이름 치고 누르시면은 새 그룹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이 여기에 썼었던 예를 들어서 L10H 2번 이거 넣을게요. 여기서 필드 추가한 다음에 L을 대문자 L을 하고 검색을 하면은 L10H 나왔죠. 그 다음 L10H 가로치고 2번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하면은 이게 딱 생기죠. 고가, 저가, 기준, 가로형, 일봉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기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 필드를 누르시고 스터디를 하면은 L10H 가로치고 2번 이게 생긴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종합수급평가에서 L10H 이걸 넣고 거래 대금도 넣었고요. 그리고 뭐 시가총액, 그리고 요거는 유통비율,
이런 것도 다 넣었습니다. 전일비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한 번에 한눈에 이 종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빠르게 확인을 한 용도죠. 자, 이제 다이아몬드 종목을 여기에다가 다 올려 놓으셨으면은 이제 하나하나 누르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에코바이오를 봐볼게요. 에코바이오가 일단은 보면은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시가총액이 좀 작은 거, 1,000억도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수급상에 이렇게 좋게는 나왔으니까 일단은 좀 봐야 되겠죠. 에코바이오가 보면은 이게 여기에서 엄청 2만 원대에서 놀고 있다가 빠져가지고 1년, 2년, 3년 동안 있다가 여기서 물탄 사람들이 이제 10,000원 좀 올라왔을 때 이때 좀 탈출하신 분이 계셨어요. 탈출하신 분이 좀 계셨고 여기에서 계속 빠지다가 여기서 딱 윗꼬리 짝짝하고 여기에서 이제야 뭐랄까 조금 이제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데 다이아로 보면은 굉장히 오랜만에 뜨긴 떴죠. 오랜만에 떴고 근데 이 종목의 단점 뭐냐면은 이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떴었어요. 지금 시간은 유튜브에서 한 것보다 이제 회원님들을 좀 대상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데 이 상황을 본다면은 이것도 거의 한 150일 이상 기다렸다가 나온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때 종가에 아 이게 다이아몬드 떴구나 굉장히 오랜만에 떴구나 해가지고 종가에 샀다고 쳐볼게요. 종가에 샀어요. 시뮬레이션입니다. 정확하게 종가로 해볼게요. 종가가 7,940원. 이게 참 주식으로 돈 벌기가 좀 간단해 보여도 이런 것까지 다 디테일한 것까지 챙기려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우 원장님께서 항상 설명하시는 게 있었죠. 자, 원장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제 기법은 기법일 뿐이고 이제 그 종목의 속성이나 이 산업 섹터를 봐야 된다. 들어보신 분 1번, 처음 듣는다 3번. 기법은 기법일 뿐 100%는 아니고 산업을 보고 아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떴으면은 아 이 섹터가 간다라는 걸 알면은 그 섹터 중에서 이 다이아몬드 뜬 게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종목이라는 거를 좀 가르쳐 주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게 있는데 제가 그 몇몇 기법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차트 툴에 보면은 봉 중심선이 있습니다. 봉 중심선. 봉 중심선을 딱 그으면은 7,445원 있죠. 이게 딱 뜨면은 이제 여기에서 입을 벌리고 7,445원 여기에서 이렇게 매수를 걸어놓고 낚이기를 기다린다. 맨 처음에 뜨면은 민호 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없으신 분들은 1% 잡아도 안전한 자리입니다. 라고 할 때가 종종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이게 단타고 이제 좀 길게 보는 게 아니고 트레이딩 연습 하시는 용도로 1%딱 잡으시고 바로 가면 땡큐죠. 네, 바로 가면 치킨 사 먹고 소고기 사 드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가주면은 좋겠죠. 물론 3%간 것도 땡큐긴 한데 자 근데 다다음 날에 빠져서 이쪽에 매수가 됐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1% 사고 여기에서 2%가 사셨잖아요. 그러면은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이 종가가 얼마냐? 7940. 7940 플러스 7445. 이렇게 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자, 친절하게 다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7940 플러스 7445 하면은 15,385원이고 나누기 2를 하면은 두 번 해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분할 매수 시 평단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수료 포함해서 7,700원이라고 그냥 볼게요. 7,700원입니다. 7,700원. 7,700원이 딱 평당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요때 이렇게 올라주면은 8% 3일 만에 8%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 이거 일하느라 놓쳤어요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딱 하다가 이제 갑자기 딱 올랐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딱 보면은 몇 퍼센트냐? 이거는 장중에 이렇게 딱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종가로 해가지고 14%. 종가에다 그냥 던져도 되죠. 이렇게 종가로 딱 마무리가 되면은. 그러면은 하루, 이틀, 3일, 4일, 4월 19일 날 들어가서 21일 날 추매를 하고 5월 16일 날 5월 16일 되니까 14%가 올라갔다.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제 이 기법이 어떤 것 같은지 한번 채팅창에다가 한번 써주시겠어요? 이해가 잘 가시나요? 채팅창이 별로 반응이 없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이걸 좀 알아야 제가 또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매매하신 게 이 정도 그 뭐라 지 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 14%. 괜찮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단 이 기법 하나만으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2% 부족합니다. 2% 부족한데 여러분들이 HSBC에서 계속 훈련소에 계시면서 그런 거 훈련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이 산업의 움직임이나 이런 동향들, 섹터의 상황, 이 섹터가 지금 저점이 맞는지 아니면은 지금 잡으면은 더 나락으로 가는지 계속 민호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네이버랑 카카오 말씀드리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둘 다 추천 안 하는데 굳이 하자면은 둘 중에 어떤 거 하시라 몇 번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아무리 이 다이아몬드에 걸리더라도 그 산업이 사양 산업이라면은 판단을 따라서 이제 이거를 바로 종가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다이아몬드가 떴으니 이제
조금 더 조정이 되면은 들어갈 만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100%가 아니니까 안 좋은 케이스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위험한 케이스. 자, 이제 이때 14%를 벌고 나서 이제 잘 벌었어요. 14%. 잘 벌었는데 여기에서 또 떴잖아요.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또 떴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이게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자주 뜨는 편은 아니죠. 이걸 보시면서 이게 뜨고 이제 또 떴다. 그러면은 이렇게 쌍바닥하고 돌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그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가 박스가 있었는데 박스를 이거를 돌파를 한 거거든요. 돌파를 해가지고 이거 간다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샀어요. 지금 계산은 안 해봤는데 일단 샀다고 볼게요. 샀다고 칠게요. 최악의 상황을 알려드리면 최악의 상황. 요거는 시가총액이 745억밖에 안 되고 거래대금도 보면은 막 12억 뜨고 12억. 하루 거래대금 10억 정도 되거든요. 10억 정도. 거래대금 적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은. 샀는데 바로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느낌 이상해. 이거랑 비슷한데 시가가 좀 높았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보면은 일단 중간이 넘어갔죠. 중단을 넘어서 갭으로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일단 중요한 게 개념이 갭으로 주가가 빠지면 개파락을 심하게 하면 투심이 안 좋다는 뜻입니다. 투심이 진짜 안 좋은 겁니다. 개파락을 하면은. 개파락을 한 게 시장이 밀려서 개파락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뭔가 악재가 생겨서 개파락을 하거나 수급이 안 좋아서 이렇게 개파락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 장대 양봉의 시가를 깼잖아요. 시가를 보면은 이쪽에 시가가 7,930원. 7,930원이고 이게 종가가 보면은 7,880원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말하냐면은 일봉 종가 기준을 해가지고 이 기준봉의 시가를 훼손했다. 여기를 찍게 되면은 일단은 긴장을 하시고 손절을 할 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14% 먹었는데 지금 여기서 8%가 마이너스란 말이죠. 마이너스 8%.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는 나머지 6%라도 남기고 손절. 이게 제일로 깔끔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 기법으로 대응을 했을 때 빠르게 실패를 인정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안 되고 난 진짜로 거기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절대로 손해 보지 말라 그랬어 하면서
난 죽어도 존버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처럼 이제 한 10년 20년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 난 그 10년 20년 못하겠고 빨리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만약에 진짜 뭐 바빠가지고 순절을 못 쳤다 그러면은 그 한 가지 또 도박수가 있습니다. 도박수. 이건 트레이딩이죠. 이거 베팅이네, 베팅. 난 이 종목에 진짜로 엄청난 확신이 있어가지고 난 반드시 수익을 보고 나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런 가격이 있어요. 10% 빠졌죠? 그럼 여기에서도 10% 빠진 가격에다가 줄을 그어놔요. 줄을 그어놓고 여기에서 물을 타서, 지금 평단이 여기랑 여기 샀으니까 여기 이쯤이 되니까 여기에서 두 배를 사가지고 평단을 8,000원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 딱 내렸을 때 바로 내렸죠. 이때 두 배를 만들어가지고 평단을 8,000원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 못 올랐네. 그 다음에 8,000, 이게 올라왔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 때, 이럴 때 이제 빠르게 거기 손해를 최소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나갈 수 있는 기회. 여기서 빠졌다 하면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하락세가 안정됐을 때 사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 10% 빠진 가격, 이런 가격에 물을 타서 이렇게 손해가 덜 났을 때 이때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도박수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다가 진짜로 운이 극도로 안 좋다 하면은 여기에서 막 그 횡령배임 막 이런 거 떠가지고 이제 갑자기 거래 정지되고 막 그렇게 되면은 진짜로 그 2400분의 1에 굉장히 안 좋은, 2400분의 1도 아니죠. 엄청 더 적은 확률에 안 좋은 그런 판단이, 운이 나쁜 똥 밟은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근데 요거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그 저희가 보시면 이제 거래 대금이랑 시가총액을 보죠. 시가총액이 너무 작지가 않고, 여기에서 딱 보면은 이제 차트가 너무 하락세인 거는 이제 언제든지 거래 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에코바이오가 여기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빠져가지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조금 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수를 쓰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6월 7일 날 매수해서 8월 24일 날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약 두 달 반, 두 달 보름 정도, 약 2%, 한 4%? 4%의 비중을 묶이게 되는 거죠. 두 달 반 동안.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빠른 회전율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깼을 때, 이런 식으로 깼을 때 이제 마이너스 8%에서 빠르게 끊겠다. 왜냐면은 다른 종목에서 이런 식으로 한 달 만에 10% 이상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법 하나만으로 스스로 매매하는 게 사실상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을 이제 HSBC에서 민호님 통해서 이런 장세나 미국 장세, 그리고 섹터의 흐름, 그런 거를 다 알려주신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일종의 그 종목을 줍줍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줍줍하실 때도 어떤 게 비교적 좋은 종목인지 생각을 하시고 줍줍을 하셔야 이제 그 HSBC 같이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자신만의 그런 생각에 뇌피셜에 빠지셔가지고 비중 조절,
비중 조절에 실패를 하시거나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손절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은 카톡방에다가 어떤 타점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 늦게 비중 조절을 못해서 들어가가지고 손절을 못했다. 이러면 진짜로 손해가 막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에 계신 분들도 이런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성적이 많이 갈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님이나 아니면은 이제 중급반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저희 HSBG랑 잘 맞으신 분들은 그런 그 흐름을 잘 따라가시고 그리고 플러스 개인의 촉이라든가 그런 감각적인 그런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런 면에 의해서 이렇게 타이밍 좋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성적이 좋죠. 이렇게 해서 에코바이오 한 종목 이제 봤습니다. 지금 한 종목 보는데 몇 분이냐? 거의 30분 걸렸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드린 겁니다. 그리고 삼성출판사. 예. 삼성출판사 뭐 하는 종목인지 아시나요? 뭐 하는 종목인지 아시는 분 1번. 아, 네. 바로 무아님. 핑크퐁, 아기상어, 세력주, 그리고 스마트 스터디. 스마트 스터디라는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모회사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이걸 보고 뉴스를 하나 찾아서 봤는데 심심하면 이런 뉴스를 해요. 핑크퐁, 싱가포르의 아기상어 파업 테마파크 개관 해가지고 싱가포르 최대 규모 더 핑크퐁 컴퍼니 최초 팝업 테마파크 2023년 말레이시아, 홍콩 등 해외 순회. 아니 거기 잠깐만 이게 핑크퐁이 유튜브나 아니면 그런 걸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2023년에 말레이시아랑 홍콩 등을 순회를 한다. 이미 다 홍보가 됐었어도 이미 다 됐었어야 되는데 핑크퐁 컴퍼니가 싱가포르 최대 규모 팝업 테마파크 7일 개관했다. 싱가포르 대형 쇼핑몰 마리나 스퀘어 와 협업한 해외 최초 팝업 테마파크다. 해외 최초라는 게 그 더 핑크퐁 컴퍼니의 해외 최초라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인 무슨 뭐 최초가 아니라 그런 거고 내년 1월 2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된다. 팝업 테마파크를 해외 순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1월 4월 그러니까 10월 7일부터 1월 2일까지 싱가포르 그리고 1월부터 4월까지 말레이시아 그리고 6월부터 8월까지 홍콩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일단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제 이 삼성 출판사를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보고 여기에서 싱가포르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말레이시아 반응 그리고 홍콩의 반응 이런 걸 보겠죠. 이런 거를 이제 저는 지금 기법이 아니라 투자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반응을 봐야 되는데 그 스마트 스터디 핑크퐁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채널 가셔가지고 10월 7일부터 1월 달까지 유튜브 구독자가 얼마나 늘어난지 그걸 체크하시고 1월부터 4월까지 얼마나 늘어난지 6월부터 8월까지 얼마나 늘어난지 확인을 하시면은 이게 핑크퐁이 될 놈이다 안 될 놈이다 알 수 있겠죠. 이런 걸 보시고 이제 여기서 잘 팔렸다 잘 홍보가 됐다 하면은
지금 2022년이니까 2023년 동안 1년 동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2024년에 이제 매출로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잘 됐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매출이 나오고 이제 나스닥 상장 말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그 내국님 말씀하셨죠? 이건 세력주다 했는데 내가 세력이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주봉상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물량을 다 먹어가지고 하락 매집을 한단 말이에요. 올릴 걸 안다고 하면은 하락 매집을 하면서 뉴스를 내가지고 올렸어요. 그럼 여기서 상승 매집을 몇 번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여기서 또 질질 이렇게 딱 빠지는 흐름 만들어 놓고 막 엄청 코스닥 상승장 나와가지고 딱 올라가다가 여기서 계속 핸들링 하면서 이렇게 해서 박스를 만들어요. 박스 이렇게 만들고 있다가 2021년, 2022년 됐고 23년이죠. 24년이라고 치면은 너무 길게 그렸는데 이렇게 가고 있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2023년은 이렇게 굴곡을 그리다가 2024년에 이제 매출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쫙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고 거기 여기서 가격 조정 눌림 나오고 지지 확인하고 상승하는 이런 그림을 볼 수 있겠죠.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때 투자해도 1년, 2년 정도는 존버를 할 수 있는 분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이제 투자 기법까지 알려드렸는데 거래 대금이 아직도 아쉬워요. 367억밖에 안 떴어요.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가 3일 만에 나왔고 여기에서 이렇게 간다는 거는 이 제 스터디를 자주 보시고 다이아몬드 기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자주 뜬다는 것은 이제 출발했다 아니면은 이제 빠르게 매집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출발했다면은 이렇게 해서 한 이때는 3% 정도 올라갔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정을 조금 받는다 하더라도 올라가게 되면은 한 요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까지는. 그리고 이것도 그 봉 중심선을 보게 되면은 22,775원이니까 22,800원 정도? 안 떨어졌네. 중심까지는 안 떨어지고 바로 올라갔죠. 이러면은 이제 한 10% 정도에서는 이제 털면 괜찮죠. (10% 정도 올라가면은 하루 이틀 3일 만에 10%잖아요. 3일 만에 10% 올라간 거면은 잘 올라간 거니까 요럴 때 이제 익절 하면은 괜찮죠. 이제 기간 대비 수익률이 3일 만에 10%면 요런 식으로 해서 10%쯤 익시를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정으로 거기 10월 6일 날에 HSBC 가입을 하셔가지고 10월 7일 날에 이제 이거를 처음 봤다 하면은 이때 뜬 걸 생각을 해가지고 이때는 들어갈지 말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때 올라갔을 때가 두 번 단기 급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니까. 그렇다면은 이걸 정말 사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에서 보셨었던 봉 중심선 24,400원 이 정도가 이제 살만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기법 하나만 하더라도 최근에 떴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D값이 작다고 하면은, D값 아시죠 이거? D값이 작다고 하면은 조금 더 나중에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저점이긴 저점이에요. 저점인데 여기서 이제
이 장기 이평선도 이제 요거를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한번 찍고 내려왔고 다시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28,000원이 굉장히 강하고 3만원은 더 강한 그 저항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시세의 폭발을 보이는 건 조금 힘들 것 같고, 뉴스도 조금 애매했었거든요. 엄청나게 가시화적으로 이제 매출이 됐다 막 그런 뉴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애매하고, 이런 식으로 한계점을 보고 트레이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SPR셀, 이건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갔는데 이때 굉장히 잘 갔고, 여기에서 이제 상한가 가고, 보면은 이것도 보시면은 이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 사고 이때 물 탔으면은 여기에서 11% 정도 수익이 나오죠. 그러면은 5월 6일 날에 투자를 해가지고 5월 24일, 그러니까 18일 만에 16%, 이 정도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기간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걸 아시면 되고, 딱 이 익시를 하니까 빠진다 그러면은 이제 또 여기서도 관망을 하시다가 이때 떴죠.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여기에서 11% 올라갔으니까 이때 매도를 하셔도 되고, 이것도 봉 중심선 여기서 딱 매수가 됐죠. 굉장히 이거는 좋은 포인트를 보면은 여기에서 하루 만에 13% 익절을 하고, 여기서도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또 사가지고 잘 보고 있다가 또 여기에서는 15%, 이때 샀다고 치고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15%, 엄청 효자 종목이죠. 이거 두 번 해가지고 하루 만에 13%, 4일 만에 15%, 28%,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4, 4, 5, 8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 그렇게 하시면은 주식 천재입니다. 주식 천재. 그런데 이때는 보면은 바로 상가를 가가지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보면은 이때 8분의 이미 딱 상가 가가지고 이때 바로 매수를 걸으신 분 있으면 될란지 안 될란지 모르겠는데, 어 5분까지만 했었어도 바로 살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상한가를 가져 있는 상태고, 요거는 못 산다 치더라도 그 밑에 수소 동생 있죠. 지오 엘리먼트가 아니라 범한 퓨얼셀. 범한 퓨얼셀은 이제 중급반에서 이걸 이런 때 좀 보시라 했는데, 이런 때 보시라 했는데 이렇게 딱 올라서 바로 올라주고 굉장히 급등을 해주고 빠지면서 떴습니다. 떴고, 그런데 이거는 좀 신규 상장주고, 리스크는 뭐냐면은 신규 상장주다. 이 리스크가 뭐냐면은 이제 오버행 물량, 오버행 물량이 있는데 이게 얘네들이 얼마나 많은 물량을 가지고 상장을 해서 던질 게 남아 있느냐, 그게 관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만약에 31,200원에 샀다고 치고, 그리고 봉중심선 봉중심선에 29,400원 이렇게 해놓고 이제 34,000원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맞춘다 하면은 이게 34,000원에서
한 10% 정도 간 가격. 요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니까 한 33,400원? 요 정도를 이제 목표가로 잡고 이제 스윙을 하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 다이아몬드 기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기 전에 이제 민호 원장님께 이제 수소 섹터에 대한 설명도 들으시고 수소 섹터에 대한 위험 그리고 기회, 장점, 단점 그런 걸 들으시고 공부를 조금 더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네, 범한 퓨얼셀, SPLS 받고 서울 옥션 보면은 이제 추세를 봐야 돼요. 추세를 보면은 이제 이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버텼죠. 다른 폭락한 종목보다는 그나마 좀 약간 버틴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때 미친 듯이 달리다가 여기에서 쫙 이때 세력이 쫙 다 나가고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 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매집을 하는 단계인데 추세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가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고점도 이렇게 하락 추세가 생겨 있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생각을 하자면은 종가에 샀다면은 한 10% 정도 고점까지 10% 정도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올려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페이크를 해가지고 빠진다 하면은 이때 여기는 저점이 얼마 없으니까 봉 중심선보다는 추세 하단 여기에서 추매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 여기서 추매를 했다 하면은 다시 반등했을 때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이면서 이제 가야겠죠. 왜냐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좀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은 가다가 올라가다가 추세 하단 추매를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때 만약에 던졌다고 쳐봐요. 던졌는데 여기서 또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서 이 추세 하단이 이제 강한 저항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더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이렇게 빠지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서울 옥션 가격이 10,000원 정도로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샀으면은 아무리 이때 샀다고 하더라도 10,000원 되면 마이너스 50%예요. 추세가 완전히 깨져버리면은 이렇게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올라간 다음에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랑 이때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제 딱 떨어졌으니까 여기에서 반등하겠지 하고 샀는데 하다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죠. 마이너스 57%. 그 다음에 이때 개미들이 많이 터니까 여기에서 다시 올려서 여기에 매집했었던 세력들은 여기서 다 털고 그 다음에 하면서 이제 쭉 빠지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80% 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세력들이 쫙 매집했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세력들은 쭉 올렸다가 핸들링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다 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털면 이제 600%가 넘잖아요. 6배 올랐죠. 6배 6배면은 할 만큼 다 했어요.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때도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몇 년 동안 빠졌다?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이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비슷하죠? 거의 600% 가까이 됐죠? 그럼 이때 딱 고점 찍은 다음에 빠지기 시작했다 하면은 이제 그냥 5년은 그냥 세월 낭비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이제 과거 차트를 보면서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은. 그래서 제가 누군가 물어보셨죠. 양개미님은 이 차트를 분석을 할 때 도대체 며칠까지 보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최대한 볼 수 있을 만큼 봅니다. 이런 것까지. 이 종목이 과거에 엄청나게 만약에 막 차트가 이런 식으로 있는 종목이다 하면은 과거에 뭐 다른 거 하다가 업종 변경해가지고 많은 그런 스토리가 있는 종목이구나 알 수가 있고 오성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게 있었지만은
굉장히 뭔가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박살이 난 종목이구나 알 수가 있고, 뭐 이런 종목도 보면은 아 여기에선 굉장히 우량했었던 종목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박살이 났구나. 이게 굉장하죠. 수산중공업. 그냥 이때 주가가 350만 원이었다는 게 아니라 너무 감자랑 배당락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유상증자 많이 해가지고 가격이 2,000원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런 것도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장투를 할 때 참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드렸고, 한창산업 이때부터 좀 봤었던 종목이었긴 했는데 굉장히 잘 갔죠. 한창산업도 보면은 자 이제 주봉으로 두 번 이렇게 딱 왔는데 굉장히 이제 거래량이 비슷하죠. 비슷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론상은 파동 이론상은 올려놓고 여기에서 쭈뼛쭈뼛 하다가 여기에서 올라간 만큼 다시 올라가는 게 이게 정석입니다. 이게 정석. 이게 정석 패턴. 그리고 이게 깃발용 패턴입니다. 깃발용 패턴. 근데 투심이 안 좋다 하면은 여기서 고가 누일 하다가 깨버리고 그냥 이쪽으로 다시 제자리로 와요. 9,000원 정도까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비중을 크게 넣으면 안 된다. 왜냐? 시가총액이 일단은 작고, 그리고 유통 비율도 작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300억짜리다. 300억짜리인데 거래대금이 368억이 나왔다 하면은 여기에 샀었던 세력들이 얘네들이 이때 털어도 이제 그냥 이미 다 털었어. 이미 다 털고 다른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올려주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못 올라간다. 굉장히 이제 체질적으로 뭔가 개선이 있지 않는 이상 쉽지가 않은 그런 차트의 모양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석적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리스크가 많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게 뭐 이건 좀 약간 빨리 간 편인데 한 번,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끝났죠. 세 번 하고 이쪽 털고 끝나고 한 번, 두 번 하고 여기에서도 흔들면서 계속 매집 중인데 아직 이런 패턴상 여기에서 위험한 구간에서 다시금 거래량을 넣어가지고 살리긴 살렸어요. 추세를 살렸는데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우상향을 할지 아니면 바로 꺾일지 그거는 미지수다. 하지만 우리들의 나스닥이 일단은 굴러갔죠. 안 좋은 점은 나스닥이 굴러갔습니다. 마이너스 몇 프로냐 이게. 마이너스 4% 굴러갔습니다. 미장이. 그래서 요거는 얼마나 밀린지 봐야 되는 그런 관전 포인트고요. 지오 엘리먼트 여기 보면은 이제 이때 키움은 안 떴지만은 여기엔 떴었거든요. 예전에 떴었죠. 5일날에 떴었는데 만약에 이때 샀으면은 바로 익절할 수 있겠죠. 익절각이 나오죠. 일 만에 10% 넘는 수익 이렇게 해서 19%. 굉장히 지금 제 뭐 다른 이런 리딩방에서도 이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요즘 너무 장이 안 좋아가지고 다른 데가 많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요걸로 이제 하락장에서 많이 좀 선방을 하는 편이죠. 요런 식으로 떴는데 또 떴다 하면은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게 많이 뜨게 되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력이 출발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출발했으니까 5만 원 가야지. 막 이런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때 많이 베팅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 지오 엘리먼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계획 매매를 하셔야겠죠. 그렇지만 이 다이아몬드 기법상 보면은 뜨고 또 뜨고 여기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런 거를 알고 계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D값을 넣은 이유가 자주 뜨는지 아니면은 자주 안 뜨는 종목인지 확인을 하시라는 거고, P값은 이게 이 종목이 평균적으로 이날에 뜬 거래량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그런 거를 좀 가늠해 보시라, 그런 것이고, 이걸 가늠을 해 보는데 이 거래 대금을 보고 이 종목의 핸들링 그런 걸 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보면서 진짜로 제가 너무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아쉬웠을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요즘 장이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음, 잡주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되죠, 잘. 여기에서 잡주인지 아니냐인지 보면은 이 시가총액을 보시면 돼요. 시가총액과 거래 대금의 비율 이런 걸 보면은 서울옥션은 확실히 잡주는 아니고요. 서울옥션이랑 SP월셀 정도는 잡주는 아니고, 지오 엘리먼트는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시장 평가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직은 잡주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신규 상장주니까 아직은 세모다. 이건 세모. 한창산업은 잡주가 맞고요. 범한퓨얼셀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지오 엘리먼트랑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삼성출판사는 이것도 좀 세모예요. 잡주가 맞는 것 같은데 좀 많이 해먹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무튼 이것도 저는 잡주라고 판단합니다. 삼성출판사. 잡주 중에 또 이제 그 동생 있죠. 삼성출판사 동생 아시는 분? 삼출 동생.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삼출이 동생 토박스. 삼출이 9% 갔는데 얘는 별로 못 갔죠? 잠깐만요. 아, 9%는 갔네요. 9.79% 고가를 찍었네. 근데 얘는 고가가 20%. 확실히 이제 보면은 토박스랑 얘랑 비슷해요. 느낌이 조금 비슷하죠? 토박스랑 삼성출판사는 같이 가는 애들입니다. 얘도 잡주인데 토박스는 더 잡주다. 에코바이오는 제가 보기엔 잡주입니다. 에코바이오. 이런 차트면은 잡주라고 보셔도 돼요. 내공님 말씀하신 잡주인지 아닌지 판단이 좀 안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제 관점에서 잡주랑 아닌 거랑 판단해드렸고, 그리고 또 여기서 아쉬운 점 뭐냐면은 거래대금이에요. 거래대금. 거래대금 너무 약하다. 보시면 평균적으로 200억, 300억, 100억, 200억, 200억, 300억, 100억. 평균적으로 200억이죠, 200억. 200억이 굉장히 너무 많이 거래량 많이 줄어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너무 장세가 안 좋고 투심이 안 좋다는 거를 이것만 보셔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나마 이때는 잡주가 많이 올라서 이 가벼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잡힌 것처럼 보여서 이때도 막 열 종목 막 잡혔죠. 근데 안 잡힐 때는 한 종목도 안 잡힌 적도 있었잖아요.
물론 그때 경고 종목이 잡혀가지고 저희 검색기는 안 뜬 거지만은 이렇게 네 종목만 잡힐 때도 있고 한 종목도 안 잡힐 때도 있고 두 종목만 잡힐 때도 있고 이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게 많이 잡히긴 했지만은 거래 대금이 약해서 그 점이 저는 많이 아쉽다. 막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에코바이오부터 해가지고 지오 엘리먼트까지 이렇게 한번 제 딴에서 어, 분석을 해드렸는데 어떤 거 같으신가요? 오늘 잘 이해 가셨나요? 아, 치킨값님 늦게 들어오셨네. 치킨값 벌자님 어떻게 많이 들으셨? 언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 이해 다 가시죠? 네. 한 종목 한 종목 이 일봉 추세, 주봉 추세, 분봉 추세 이렇게 보면서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네, 종목을 이제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종목을 얼마나 공부했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분석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분석의 깊이. 삼성출판사, SP홀셀, 뭐 범한필셀은 신규 수소, 신규 상장, 서울옥션은 예전에 NFT 그리고 그런 미술품 경매 때문에 많이 올라갔고 이런 자잘한 상승에 대한 재료들 그거 파악과 이제 재료 크기 판단 크기 판단으로 이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재료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빠질 종목이냐. 네, 무림 페이퍼가 자리가 그 여기 1등이었죠. 1등 종목이었어 가지고 괜찮았었죠. 자리를 잘 지켰고 지켰으니까 이제 또 이 차트상에서는 다이아가 또 떴어요. 종가상. 다음 거래일 예측은 개파락이죠. 개파락.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개파락이죠. 화요일 날 되면은 요거는 개파락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한국장 자체가 그냥 개파락은 기본 옵션이라고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미국장이 4% 이상 빠졌는데 이제 개파락이 안 한다? 그런 거는 이제 개파락이 안 한다 하면은 이제 평상시 때 갭이 5%에서 10%뜬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시가 전날 종가를 딱 맞춰서 시가를 출발한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평상시 같으면은 5%에서 10% 상승 출발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가 좀 많이 필요한 상태죠. 그렇다면은 이 중심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깃발형 패턴을 만드는 게 이제 좀 FM적인 흐름입니다. 아시겠죠? 내공님 어떻게 대응하실지 아시겠죠? 굉장히 클래식하게 대응을 하자면은 또 자리가 좋긴 좋았는데 개파락을 할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2475원을 지켜준지 보자. 이거를 어떻게 지켜주나 그게 관전 포인트겠죠. 일단은 무림 페이퍼에 대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페이퍼가 발전 가능성은 높아요. 이런 재지주 같은 게 발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게 시장에서 안 좋게 보면은 한없이 안 좋게 되거든요. 아무리 지금 막 그린 에너지니 무슨 뭐 친환경적으로 종이
재질을 써야 된다, 플라스틱 없애고 막 그런 흐름이긴 한데, 하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면은 이제 주가가 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테마성으로 잘 움직여주는지, 테마성이 움직여 주려면은 시장이 좋아야 되고,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재지주는 좀 애매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이미 떴으니 그냥 대응을 하자면은 봉 중심선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관망을 하다가 너무 힘없이 빠진다 하면은 이때 추가 매수를 해서 적당히 먹고 나오면 되고, 이때 힘없이 빠지는 게 아니라 흔들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 매수 기회를 줘가지고 올라갔다 하면은 종가상 봉 중심을 지키고 이렇게 올라갔다 하면은 이제 더 상승 가능성을 보고 조금 더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차트의 움직임 그런 게 머릿속에 빅데이터화가 돼 있어야 돼요. 아, 이 종목은 이렇게 움직였고 재무가 이렇고 섹터가 이랬으니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일봉상 어떻게 떴으니까 어디를 지켜주면은 시세가 나올 수 있고 어디를 못 지켜주면은 이제 하락의 가능성이 높으니 물을 적당히 타가지고 빨리 탈출하자. 뭐 이런 그런 그 계획이 빠르게 되는 거죠. 이런 차트에 대한 빅데이터가 많다면요. 네, 오늘 벌써 시간이 오늘 좀 많이 했죠. 1시간 조금 넘게 됐는데 굉장히 알찬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 떴을 때 관심 종목으로 옮기는 방법, 그리고 이것도 봤었어야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딱 눌렀을 때 외인이나 기관이 얼마나 샀는가 보면은 지오 엘리먼트만 기관이 좀 많이 사고 개인이 많이 털리고 있죠. 나머지는 그냥 쏘쏘해요. 그냥 별로 그렇게 매동이 의미가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여기 기관이 다 팔았네. 투신이 튀었네 이때. 투신 이쪽도 튀었고 외인이 조금 샀고, 서울옥션은 이제 개인이 조금 털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연기금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한창산업은 투신이 핸들링하는 종목이고 외인이 들어왔으니까 이때 외인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이제 기관은 외인 털려고 뺄 수도 있습니다. 주가를. 지오 엘리먼트는 확실히 외인 기관이 좀 손을 대는 느낌이고, 이것도 어느 정도 완전히 100% 맹신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참고는 할 수 있다. 이거는 연기금이 사는지 안 사는지 좀 보면 되고, 이 분포가 넓어지면은 이제 그 세력주가 아니라 수급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투자, 그러니까 투자 주체가 많다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많다는 뜻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은 조금 더 변수는 많아지겠지만 참고는 되겠죠. 네, 이 정도 보고 오늘 스터디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조금 쉬다가 더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흰고래 스터디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휴일 3일 연휴 중에서 일요일 저녁인데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내일 휴일 잘 즐거운 휴일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